이번 의료 대란 사태는 다음 두 가지 시점에 그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째는 의사들의 파업이 원인이 돼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들리는 시점. 둘째는 집단 사직서를 낸 후 한 달이 되는 3월 20일쯤 실제로 전공의 전체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 시점. 대한민국은 유난해도 너무 유난한 나라가 아닌가, 때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특정 방송사의 광우병 사기 보도가 온 국민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가 온 국민들을 그야말로 돌아버리게 했던 일도 기억나십니까? 해마다 벌이는 노동계의 파업은 또 얼마나 극렬했습니까? 이런 일들을 기억하자면 정말 우리나라는 유난해도 너무 유난한 나라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어쩌면 또 한 번의 그때와 같은 생난리를 유난스럽게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른바 의사수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파업 사태가 의료 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역사는 과연 오늘의 이 사태를 어떻게 훗날 평가할까요? 수많은 의료인들이 아픈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선 이 상황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과연 사람이 몇이나 죽어나가야 이 일이 끝날 것인지, 광우병 사태, 촛불 사태처럼 지금의 의료 대란은 가까운 훗날 역사가 분명히 어떤 평가를 내리긴 내릴 텐데 벌써부터 그것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대생 2000명을 증원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의료계 전체가 사실상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100여 개 수련병원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813명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전체 전공의 3분의 2, 71%가 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게다가 27개 대학의 의대생 7620명이 집단 휴학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지키겠다면서 의대 교수들까지 움직일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의사들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의료계 전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여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정부들 모두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쯤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하고 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의 MBC 100분 토론에서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토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그가 했던 말은 의료계의 현실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으로 정리해 준 말이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발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억 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의사 연봉이 최근 3억 4억으로까지 올랐다. 그게 다 의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는데 80시간씩 일하겠나.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인 PA 인원만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겠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2000명 증원 정책은 의대 쏠림 현상을 부추길 뿐이며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을 의료계로 끌어들여 국가적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윤 교수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것도 의대 증원만이 해결 방법이다.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들이 받는 봉급이 낮아지고 그러면 의대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계로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공학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서 그만큼 초격차 기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김윤 교수의 100분 토론에서의 발언 요지입니다. 대단히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과연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3.7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2.12명입니다.
OECD 국가들 전체에서 가장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다시 의사들의 숫자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 나라의 의사들도 우리나라 의사들처럼 극심한 반발과 파업과 데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첫째, 일본의 경우 2007년까지는 의대 정원이 7,625명이었는데 2008년부터 꾸준히 증원이 이루어져서 현재 해마다 9,400명을 뽑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본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거나 의사수 증원에 반대해서 격렬한 데모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한국보다 2.4배 정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은 현재 한국의 3배가 넘는 의대생 정원을 가진 것입니다. 둘째, 미국도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7명으로 OECD 국가들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의사 부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2033년까지는 최대 13만 9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2002년 16,488명이던 의대 정원을 올해는 2만 2,981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나 데모를 했다는 소식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4.5명으로 현재 2.12명인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0.7에서 2.2%씩 늘려서 2022년 기준 의대 정원은 1만 1752명이 됐습니다. 독일 인구가 우리나라의 1.6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대 정원은 우리의 4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독일 의사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단체 행동에 나선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것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다름 아니라 고령화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인구 비율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만성질환자들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의사들의 진료의 필요성 또한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여러 선진 국가들은 급격히 의사들을 늘려서 이러한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 거의 전부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급격히 의사 수를 늘리는 중인데 한국 의사들은 안 된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2명으로 사실상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늘리는 것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의료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나이 든 사람의 병원 가는 횟수가 젊은이들보다 10배쯤은 많아지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나. 둘째, 2022년 7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당시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셋째,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 인력이 유출되어 필수 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것이 현실이다. 지역 필수 의료는 이미 붕괴 상태다. 넷째, 지난 30년 동안 여러 정부에서 의사 숫자 증원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해왔다. 지금 해도 너무 늦다.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다섯째,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줄었다. 늘어도 시원찮은데 과거의 절반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게 어떤 말로 설명이 되나? 여섯째,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면서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일곱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의 예를 들면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배인 260명이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는 맞지 않다. 여덟째,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2031년에나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부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 가서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누구보다 공부 잘했고 성실했고 수련의 과정에서 병원 구석에서 쪽잠을 자면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까지 가신 점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실력면에서 가장 우수한 의사들로 평가받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여러분의 헌신과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낸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고 고마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에 지역 의료체계가 망가져가는 이 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세계 최고의 속도로 급증하는 우리나라 노령 인구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미래가 빤히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대로 두고만 보겠습니까?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나라의 현재보다 미래를 더 쾌적하게 바꿔달라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우리 아닙니까?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헌법 34조 4항은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국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은 보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이번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의료 대란 사태는 다음 두 가지 시점에 그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째는 의사들의 파업이 원인이 돼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들리는 시점. 둘째는 집단 사직서를 낸 후 한 달이 되는 3월 20일쯤 실제로 전공의 전체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 시점. 의료인 여러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한국병의 상징인 양대 노총의 불법 파업들을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잊으셨습니까? 그가 물러나던가요? 계획대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일에 관해서라면 그 누구의 그 어떤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인 걸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집단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책 추진 초반부터 반발해온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이어 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후배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배를 지키겠다는 그 의사들을 향하여 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을수록 불리해지는 측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 의료 현장을 지키시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오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시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김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